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023년이 아직도 입에 잘 익지가 않은데 벌써 6월의 공모주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6월 2주차에는 큐라티스, 프로테움텍이라는 기업들이 청약을 진행을 할 텐데 큐라티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6월 1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큐라티스는 상장 일정이 2차례나 밀렸었던 종목이죠.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요.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으로는 첫째, 성인 및 청소년용 결핵 백신과 둘째, 차세대 mRNA 코로나19 백신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결핵 백신에 거둔 기대가 회사 안팎으로 좀 크거든요. 그래서 결핵 백신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결핵은 치료가 어려운 만큼 예방이 중요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은 불주사로 불리는 BCG 백신이 유일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영유아 때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청소년과 성인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불주사 BCG를 접종을 받고 효능이 지속되는 기간인 10년 이후에 재접종을 한다고 해도 그 방어 효능이 더 이상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성인이 되면 결핵균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CG 대체제 개발에 대한 갈증은 큰데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CG의 면역 반응을 그나마 증강시킬 수 있는 BCG 부스팅 백신이 유일한 대안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큐라티스는 이 부스팅 백신을 개발 중인 회사인 거고요. 큐라티스가 개발하고 있는 QTP-101은 결핵 항원과 면역 증강제인 GLA-SE 이 조합을 통해서 효능을 더 극대화시켰고요. 또 영유아기 BCG를 접종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3번의 접종을 통해서 결핵균 감염을 예방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다른 백신들 대비해서 안정성이 뛰어나고 또 대장균 기반의 백신 황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고 해요. 실제로 국내 청소년 1상 및 성인 2회 이상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강력한 면역 원성을 형성을 하고 1년 이상 유지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면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에는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유효성과 면역 완성, 장기 안정성을 평가하는 다국적 2B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IPO로 확보하게 되는 자금의 대부분도 이 임상에 사용될 계획이에요. 백신 개발, 결핵 백신 개발. 그리고 현재 성인용 결핵 백신을 개발 중인 회사는 큐라티스를 포함해서 영국과 덴마크 소재 기업까지 총 3곳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 큐라티스의 후보 약물이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사실상 성인 및 청소년용 결핵 백신 제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큐라티스의 제품이 상용화만 될 수가 있다면 정말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성공만 한다면 정말 대박일 텐데 2B상과 3상 결과를 또 지켜봐야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성인용 결핵 백신이 이 회사의 굉장한 유망주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했죠. 현재까지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면역력 지속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재접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큐라티스는 mRNA 기반의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mRNA 백신과 달리 자가증폭에 관여하는 복제 유전자가 삽입이 돼서 항원 단백질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에요. 그림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간단히 쓰여 있는데요. 1회 접종만으로도 높은 면역 원성을 획득할 수가 있고 일반 mRNA 백신에 PEG 성분이 없어서 관련 알레르기 반응도 없다고 합니다. PEG는 보통 CT를 우리가 찍을 때 조영제에 쓰이는 성분인데요.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 성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에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도 적혀 있긴 하네요. 자, QTP-104는 지난 2021년에 mRNA 코로나19 백신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등의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기초접종 일상 임상을 마무리하는 상태라고 해요. 자, 이 두 가지가 핵심 파이프라인이긴 한데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CDMO,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3년 전부터 병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큐라티스에다가 생산이나 개발을 맡긴다는 거죠. 큐라티스는 충북 오송에 약 6,000평 규모에 달하는 바이오 플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유럽, 한국에서 모두 적격 수준 시설로 평가를 받았고 연간 5천만 바이알 규모의 액상 및 동결 건조 주사제를 생산 가능한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확실히 CDMO 사업이 주요 매출원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개발하고 있는 신약은 기술 이전을 하거나 시판이 되지 않는 이상 매출이 잡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CDMO 사업을 통해 그나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참 다행이고 또 제약 바이오 업체로서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기는 한데 현재 약간 신경 쓰이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큐라티스는 지금까지 에이비온, 원진, 프로앱텍, 지바이로직스, 펩진으로부터 이 CDMO 수주를 받아왔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수주처는 원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누적 수주 금액의 약 78%를 원진이 차지해요. 그런데 최근에 원진과 사이가 조금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개발 일정 지연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거든요. 원진과 큐라티스가 원진의 비임상 시료 생산을 위한 세포주 개발 관련해서 CDMO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원진 측이 업무 범위와 개발 방법 변경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변경된 방안을 큐라티스가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원진 측이 손해배상금으로 25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이 손배 요구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우선은 CDMO 사업 분야에서의 가장 큰 고객사를 잃게 된다는 것과 실제 손해배상액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CDMO 사업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좀 이뤄왔는데 주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예외 없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안 좋습니다. 2022년과 23년 1분기 현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예요. 적자가 지속되면서 자본 총계가 아예 마이너스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 비율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게다가 현재 현금성 자산이 1분기 기준으로 3천만 원밖에 없어요. 자, 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23년 1분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305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 공모를 통해서 유입되는 금액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280억 원 정도예요. 근데 이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임상시험에 쓸 계획이니까 공모 자금을 통해서 자본을 플러스로 돌려놓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3년 반기 말 기준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향후에 관리 종목까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미상환 전환 우선주와 전환사채가 존재해요. 이 친구들이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된다면 추가적인 자본이 유입이 될 수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환 우선주 주주들로부터는 상장 직후에 보통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협의 완료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 잠식은 피할 수가 있겠지만 이로 인해 주가 희석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 그만큼 보통주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요. 공모 관련 내용들 같이 보시죠. 총 35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로는 6,500원에서 8,000원을 제시합니다. 공모 규모는 약 227억 원에서 28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747억 원에서 2,150억 원 사이즈예요. 청약은 6월 5일과 7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현충일이 껴있는 거죠. 그리고 환불은 다행히 이틀 소요되고요. 대신증권과 신용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신주모집 100%고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주식 총수의 42.77%, 좀 많긴 하네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747억 원에서 920억 원 정도,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규모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29.75%로 좀 높습니다. 기존 주주를 보면 벤처금융이 4.46%, 기타 주주가 1.94%, 기타 소액 주주가 23.36%를 차지하거든요. 여기서 기타 소액 주주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 커뮤니케이션을 참고해서 보니까 상당수의 주주들은 하단인 6,500원보다는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공모가가 하단이나 추가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좀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손절할 확률이 그래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을 보시면 5월 26일에 300주 7,850원에 거래된 내역이 존재합니다.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보시면 2017년부터 2019년에 큐라티스에 투자한 기관들은 밴드 하단인 6,500원보다 낮은 단가의 주식을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관들은 대부분 이렇게 투자 단가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9년 10월 이후에 투자한 투자사들은 밴드 하단보다는 높은 단가에 들어왔어요. 특히 21년 프리-IPO에서의 발행가액은 12,000원, 당시에 약 3,000억 원의 밸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큐라티스는 벤처금융의 지분율이 31.55%에 달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들이 1개월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준 덕분에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1개월 뒤에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그래도 1개월 보호예수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줬다는 것을 이들은 상장 이후에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라고 분석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가 있어요. 전환 우선주는 상장 직후에 보통주로 전환이 약속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부 1개월 보호예수가 걸려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1개월 뒤에는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환 사채 중에서 28만 5,714주는 보통주로 전환한 뒤에 바로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환 가격은 12,000원이지만 리픽싱 조건이 붙어 있어요. 공모가의 70%가 전환 가액보다 낮으면 공모가의 70%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될 확률이 거의 100%겠죠. 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추가 상장으로 인한 주가 희석 위험이 크다는 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기는 한데 상장 즉시에 행사 가능한 수량 10만 주는 전부 2년간 보호 예수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즉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간단히 한번 볼게요. 왜 간단히 보냐면 당연히 미래 추정치를 끌어다 썼을 거기 때문에 막 뜯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거든요. 보시면 25년 추정순이익을 45% 할인율로 현가화한 값을 적용을 했고요. 퍼는 32.49배를 적용을 합니다. 사실 추정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45%라고는 아주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와, 이건 정말 못 보던 수치다,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용된 퍼가 다른 신약 개발 기업 대비해 훨씬 높아요. 백신 개발 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PER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할인율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모가를 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GI 이노베이션 대 S바이오메딕스, 즉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아서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프리-IPO의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거나 반대로 비교적 수요 예측 결과가 좋고 또 비교적 가벼운 유통 물량을 가진 제약 바이오주, 그래서 상장일에 조금 성과를 만드는 그런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큐라티스는 어디에 속할까요? 조건을 보시면 우선 유통 가능 물량이 꽤 많고 또 유통 가능 금액도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모가가 할인이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장외 거래 주주들의 매도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상태며 또 프리-IPO 밸류보다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낮은 상황이라 이게 조금 어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장외에서의 기준가가 7,000원 후반대로 공모가 상단인 8,000원보다는 조금 낮고 또 앞서 사업 분야에서의 리스크와 낮은 재무 안정성, 유통 물량에서의 주가 희석 위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는 좀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대신에 56만 8,750주, 신형에는 30만 6,250주가 배정이 됐습니다. 대신은 6월 4일까지 계좌를 만들어야 참여 가능하고요. 신형은 5월 30일까지 개설하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내일까지요. 한도는 표를 통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 예측 결과는 6월 1일에 발표가 됩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